여러분은 다 큰 자녀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아주 편하게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식들과 너무 안 맞는다며 의외로 별로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식들도 부모님과의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여행을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계획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행을 짜는 과정이 복잡하고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예약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한번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자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 서울에 사는 70대 최 씨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최 씨는 어린 시절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을 와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시어머니는 다른 집 시어머니들과 다르게 그 당시 굉장히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최 씨를 구박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어디 집 밖에 나가고 들어오는 날이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잠깐 옆집 김씨네 반찬 좀 가져다 주고 왔어요. 다음부터는 여기 와서 가져가라 그래. 이렇게 최 씨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거의 집 밖에 나가는 일이 없이 집안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이후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릴 적부터 그런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던 최 씨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데리고 외출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하던 날을 최 씨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 씨의 시어머니는 정말 어린 소녀처럼 꽃들을 구경하고 향기를 맡고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자주 외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시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얼른 낫고 저랑 좋은데 많이 구경 가야죠.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꿈을 이룬 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최 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최 씨와 남편은 시부모가 하던 것처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 생활했는데 이보다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최 씨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얼마 안가 파출부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최 씨가 처음 갔던 집의 주인은 최 씨를 노예보다 못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아줌마, 설거지 안 해보셨어요? 물이 다 튀었잖아요. 이거 뭔지 안 보여요? 안 그래도 예전에 더러운 것은 못 참았던 시아버지 밑에서 생활한 터라 청소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이 집의 주인은 없던 먼지도 만들어내며 최 씨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에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모님이 저번에 지적하셔서 두세 번 신경 써서 청소하는데요. 아니 뭐요? 내가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뭘 꼬투리를 잡아! 하지만 최 씨는 이런 부당함을 참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맞는 안이 있더라도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못 해먹겠네. 정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써요. 성격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일하는 사람이 바뀌지. 그럴 거면 당신이 집안일 직접 하세요. 어차피 이 전날 월급을 받은 최 씨였기에 이날 하루 일한 거 정도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할 말 다 하고 최 씨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최 씨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일을 바로바로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껴서 생활하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쉬면서 남편과 함께 일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얼마 안가 다시 파출부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손이 찌이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꺼진 줄 알고 위험한 곳에 손을 넣었던 최 씨의 남편은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그대로 손이 빨려 들어갔지만 간신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손을 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손이 으스러져 더 이상 남편은 공장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화났던 건 공장주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이것을 최 씨 남편의 부주의로 몰아간 것입니다. 아니, 분명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된 거라니까요. 증거 있어? 괜히 우리한테 피해주지 말고 이번 달 월급은 오늘 바로 줄 테니까 그만 꺼져. 이렇게 최 씨의 남편은 집에서 한동안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고 남편은 일자리를 한동안 구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네는 당장에 생활비가 없었기에 남편이 육아를 맡고 최 씨가 돈을 벌어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불안감을 안고 아이들을 남편이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파출부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파출부 일도 소문이 잘못 나면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다른 집에서 난리를 친 경험이 있었던 최 씨였기에 최 씨가 바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얼마 안가 최 씨를 받아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파출부로 들어간 집은 마치 아빠와 딸처럼 보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이 가족 구성원이었던 집이었습니다. 처음 최 씨가 들어가자 그 집 안주인이 최 씨에게 살갑게 다가옵니다. 정숙 씨, 여기는 그냥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처음 보자마자 최 씨에게 아줌마가 아닌 이름을 불렀고 첫날에는 일을 안 시키고 과일을 내주며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의 어린 아들도 이모하며 최 씨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의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엄청 가부장적이었는데 퇴근하면 소파에서 절대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이 사람을 보며 예전에 시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 사람이 엉덩이를 뗄 때는 최 씨에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최 씨가 설거지를 할 때면 항상 그 근처로 다가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힘들지는 않은지 물었습니다. 또한 몸을 밀착시키는 날도 많았습니다. 최 씨는 불편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이번에는 성질을 죽여야 했습니다. 어느 하루는 사모님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 최 씨는 집주인 남편과 단 둘이 있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 씨에게 다가와 치근덕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 씨에게 돈을 두둑히 챙겨줄 테니 몰래 만나보지 않겠냐며 최 씨에게 더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쩐지 일이 쉽게 구해지나 싶었던 최 씨는 파출부 일을 연결시켜준 회사에 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최 씨는 이날만큼은 성질을 참지 않고 또 한 번 몸을 밀착시키려는 그 사람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고 설거지하고 있던 그릇에 물을 받아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최 씨는 서러웠습니다. 최 씨는 그날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울먹이는 얼굴로 일을 구한다는 전단지가 붙어있는 식당을 찾기 위해 한동안 헤맸습니다. 마침 전단지가 붙어있던 식당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은 처음이었지만 다행히 식당 주인은 차근차근 최 씨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최 씨는 가장이 되어 남편과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왼손이 다쳤는데 다행히 오른손잡이였기에 아이들을 큰 사고 없이 잘 키워주었고 아이들이 커가자 최 씨의 남편은 고물상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모은 돈들을 최 씨는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갔습니다. 남편은 손이 불편해도 성실했기 때문에 고물상 주인에게 인정받아 그 당시 꽤 많은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성인이 되었고 둘 다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그동안 어디 놀러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 씨도 어릴 적에 시어머니와 나들이를 가본 것이 살면서 해본 여행의 전부였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하게 최 씨가 어디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항상 어디 나갈 때 남편과 함께 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같이 나가주는 빈도가 점점 줄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최 씨는 그간 TV로 남들 노는 거나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다른 가족들 끼리끼리 놀러 다니는 것을 매일 부러워하며 그렇게 20년 넘게 보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이 최 씨에게 유일하게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근처 동네 이웃 사람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모임에 가면 항상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뭐 사줬다, 여행 어디 보내줘 다녀왔다 얘기를 한 번씩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최 씨는 분명히 남편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둘러댔습니다. 언니는 한평생 여행 한 번 안 가본 거야? 나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해.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괜히 남편 얘기를 꺼냈다가는 남편을 흉볼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 씨의 자식들도 결혼을 했고 최 씨네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큰아들이 손주를 낳을 때쯤 최 씨의 남편은 시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죽기 전에 최 씨에게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실컷 놀다가 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 씨는 혼자라도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어디 멀리는 못 나가도 근교라도 최 씨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과 그렇게 왕래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출가한 자식들에게 괜히 연락하는 것이 민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아들과 딸은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최 씨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무뚝뚝한 성격이었습니다. 딸은 일찍이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가 살고 있었는데 그 흔한 제주도 여행을 한번 와보라고 최 씨에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최 씨 혼자 말없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것이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모임 언니들의 도움으로 혼자 제주도 비행기표 티켓을 끊고 여행도 할 겸 딸도 볼 겸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최 씨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얘야, 나 지금 제주도 내려왔는데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니? 너네 집에서 자고 갈 건 아니고 손주도 간만에 보고 너네 줄 선물도 몇 개 챙겨왔는데.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 제주도? 우리 지금 제주도에 없어. 잠깐 다른 데로 여행 왔어. 아, 그러니? 어디로 갔는데? 여기 해외야. 길게 통화하면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올 거야. 이따 내가 전화할게. 애초에 그냥 혼자 여행을 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최 씨였기에 예약한 방에 짐을 놓고 최 씨는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생각보다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왠지 혼자 하니 별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예정했던 3박 4일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최 씨는 하루 만에 돌아가는 비행기표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최 씨는 다음번에는 자식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툭 하고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너네는 여행 같은 거 안 가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장모님이랑 여행 갔다 왔어요. 근데 말도 마세요. 어찌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던지. 아들은 최 씨에게 장모와의 여행에 대해 말해줍니다. 최 씨는 서운함을 애써 감추고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장모는 아들 내외 앞에서 TV에 유명 여행지 나오면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고 하도 난리를 쳐서 같이 여행을 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장모는 여행하는 내내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겠다. 돈 아깝다. 음식이 달다. 짜다. 조식이 이게 다냐. 물이 제일 맛있다라는 말을 하며 아들 내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장모는 체력이 별로 좋지 않아 조금 걷다 쉬고 저녁에는 호텔에 일찍 들어가 주무시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는데 아들 내외는 밤에 나돌아 다니고 싶었지만 다음날 일정을 위해 밤 10시만 되면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식당에 가서 한식 타령을 하고 챙겨온 김치를 꺼내 먹기도 해서 창피함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여행의 취향 자체가 완전히 달랐고 아들은 장모가 거의 짐과 같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최 씨는 여행을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의 모임에서도 여행을 가자는 말이 예전에는 많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라 몸이 불편해진 사람들이 많아서 모임에서도 여행을 함께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여행을 즐길 줄도 몰랐던 최 씨는 쓸쓸하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워낙 나가는 것을 좋아했던 최 씨는 다시 한번 혼자 어디라도 가보려고 이곳저곳 알아봤습니다. 어디가 좋을지 계획을 짜던 중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랑 여행 같이 안 갈래요? 당장 내일이에요. 필요한 짐은 저희가 다 싸놨으니까 엄마는 옷만 챙겨서 오시면 돼요. 아들이 전화 온 시간은 밤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는데? 며느리도 같이 가는 거니? 내일 새벽 5시 비행기로 잡았어요. 와이프도 같이 가려고요. 최 씨는 너무 갑작스러웠던 아들의 제안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들떴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과의 여행이라니 최 씨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자기 전에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얼마 눈도 붙이지 못한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들 내외를 만난 최 씨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복장은 한여름 복장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아주 추웠던 때라 최 씨는 옷을 아주 두껍게 입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저희 동남아로 가요. 거기는 여름이에요. 옷은 거기서 새로 사드릴게요. 사실 최 씨는 여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낮에는 절대로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더워봐야 얼마나 덥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최 씨는 짜증이 확 났습니다. 더위는 상상을 초월했고 가뜩이나 겨울옷을 입고 있었던 최 씨였습니다. 빨리 최 씨는 여름 반팔을 사고 싶었지만 그런 최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 내외는 공항에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 바빴습니다. 예, 엄마 일단 옷 좀 사자. 빨리 좀 그렇게 말해주지라고 속으로 얘기했지만 괜히 젊은 사람 옷을 상하게 할까봐 최 씨는 그냥 여기서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최 씨는 찌는 더위 속에 자식들이 가자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불평불만하면 괜히 기분 상하고 짐이 되는 게 싫었던 최 씨는 더운 와중에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맞춰주었습니다. 근데 패키지로 예약 안 했니? 저희 저번에 장모님이랑 패키지로 갔다 왔는데
패키지는 영 저희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자유여행하려고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아들내외가 정한 일정을 하나하나 따르는데 어찌나 일정을 빡빡하게 짰는지 날도 더운데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음식은 별로 입에 맞지도 않았지만 억지로 먹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어찌나 발걸음이 빠른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얘야, 좀 천천히 가자. 안 돼요, 엄마. 오늘 가야 될 곳이 많아요. 엄마는 이제 좀 지치는데? 엄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지치세요? 그리고 언제 이런 데 와보겠어요. 저희가 급하게 휴가 내고 온 거라 2박 3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에 구경할 거 다 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해요. 며느리는 점점 표정이 일그러져 가는 최 씨를 보며 슬슬 불평 섞인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최 씨는 완전히 골아떨어졌는데 아들이 이른 아침에 최 씨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정이 빡빡해요. 얼른 일어나세요. 최 씨도 그러고 싶었지만 도저히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아들의 재촉에 최 씨는 쑤시는 몸을 일으켜 옷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다 보니 선크림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고 실수로 전화기도 두고 왔습니다. 어차피 최 씨는 딱히 전화기가 필요 없었고 안 그래도 닥달하는 아들에게 전화기를 다시 가지러 가야겠다는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밖은 첫째 날보다도 더 더웠습니다. 패키지면 차라도 타면서 이동할 텐데 왜 이렇게 걷는 시간이 많은지 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최 씨는 말을 참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식당 갈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네 돈 환전 안 해왔니? 아, 그게 저희도 막 정신 없어서 깜빡했어요. 엄마 여기 비자카드로도 계산되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비자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하면 수수료가 엄청 빠진다는 것을 최 씨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사진들을 많이 찍던지 자기들끼리 막 사진 찍어주다가 둘이 같이 찍어달라고 최 씨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허리를 숙여서 밑에서 위로 찍어주세요. 그래야 다리가 길게 나와요. 최 씨의 눈에는 거기서 거기 같았는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깐깐하게 사진을 몇 번씩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최 씨 사진은 하나도 안 찍어주고 다음 일정이 급하다며 얼른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날도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최 씨는 잠깐만 쉬자 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최 씨는 낯선 땅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자식들 찾아보겠다고 더 모르는 데로 이동하면 자칫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최 씨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1시간 뒤에 어머니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잔뜩 성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 살았다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는데 최 씨는 괜히 미안했습니다. 뒤이어 아들이 왔는데 최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야죠. 엄마 때문에 오늘 일정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길 잃을 뻔한 최 씨에 대한 걱정 없이 일정이 꼬인 것을 최 씨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과의 여행을 따라온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아무리 최 씨가 남편 대신 일을 하느라 아이들을 잘 돌봐주지 못했다고 해도 아들은 엄마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일정이 꼬여 최 씨네는 결국 숙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겨 아들과 며느리 방 쪽으로 가는데 둘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어머님은 왜 저러셔? 아직 젊으신 분이 체력도 없으시고 우리 엄마보다도 더 짐인 것 같아.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둘만 오자. 그러게. 아, 왜 자기 여동생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여행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냥 비행기 티켓값 하나 버리는 게 나았겠어. 환불하면 위약금이 상당하다고 해서 엄마 데리고 왔더니 그래도 우리 돈 대신 어머님 돈 많이 썼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휴가 때 이게 무슨 고생이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행인데. 다음에는 그냥 우리끼리만 가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최 씨는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쓸쓸히 자식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최 씨는 비행기 좌석도 아들 며느리와 떨어진 곳에 앉았는데 아들은 자기 애미가 자리를 잘 찾았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홀로 좌석에 앉아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같이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하며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여행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자식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1년 뒤에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 더 최 씨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여행 가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노골적으로 엄마를 모시는 대가로 경비는 엄마 돈으로 충당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엄마를 아주 돈줄로 보는지 공짜로 자기들 가고 싶은 여행을 가려고 하는 신보가 고약했습니다. 내가 내 돈 내면서 힘들게 고생해야 하니? 저번에 나랑 가는 거 그렇게 싫다면서 왜 또 가재? 죽을 때까지 너네랑은 2번 다시는 여행 안 간다. 저희 대화 들으셨어요? 아니 엄마, 그때는 우리도 일정대로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됐다. 이번엔 또 내가 누구 땜빵이니? 아들은 전곡을 찔렸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예전에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주인 언니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최 씨에게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최 씨는 식당 언니의 연락을 반겼습니다. 식당 언니는 이제 식당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식당 언니는 여행 경험이 많아서 핸드폰으로 직접 예약도 잘했고 어디 맛집이나 관광지는 한눈에 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리드할 테니 따라만 오면 된다고 말했는데 최 씨는 더운 곳만 아니면 좋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언니는 자기도 더운 곳을 싫어해 그런 곳은 절대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식당 언니와의 여행은 참으로 편했습니다. 일정도 빡빡하지 않고 입맛도 잘 맞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이 비슷했습니다. 최 씨는 여행은 자식보다는 이렇게 또래끼리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여행은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함께 가면서 젊었을 때 여행하지 못했던 한을 이제서야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고생만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곳들 한 번 못 가보는 것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자식들이 최 씨의 자식과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을 많이 맞춰주는 자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 자식이나 부모님 둘 중 한 명은 여행을 잘 즐기지 못하고 힘들기만 한 여행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식들 혹은 부모님과의 여행은 피하고 웬만하면 또래들이랑 가려는 것 같습니다. 굳이 자식들과 같이 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만약 혼자서도 여행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이시라면 혼자 가는 매력도 있으니 혼자 여행 가는 시도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마음 맞는 또래 소수와 하는 여행이 가장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껏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굳이 먼 곳이 아니고 가까운 곳이라도 이쁜 곳, 좋은 곳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